자, 요거 아까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. 예. 그러면은 지금 개혁신당 뭐 하고 있는지 요거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지금 개혁신당은 어떠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, 예.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정도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. 바로 이제 함익병. 네, 이분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네. 어떤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잠깐 영상으로 만나봅니다.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.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.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.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. 네. 아니 생활이 어려워서 안 가본 분이 이번에 공약이 뭐 룸살롱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야 뭐야? 소외된 계층도 룸살롱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공약이야.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? 아니, 안 가본... 지금 지기현이가 룸살롱 갔냐 안 갔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렇죠.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핵심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옹호할 거래요. 그리고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안 궁금한데 왜 나한테 알려줘? 왜 알려줘 나한테? 나 안 궁금해. 저는 최근에 경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호텔 경제학에 굉장히 꽂혀 있잖아요. 좀 왜 이렇게 호텔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꽂혀 있는데 그 당에 지금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룸살롱을 완전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점에만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 룸살롱을 그 나이 때 안 간 사람이 없는지도 전 의문이지만 다 갔으면은 다 같이 법을 어기니까 서로 감싸주자는 동료 의식입니까? 무슨 뭐 공범으로 서로 아껴주자는 건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최욱 MC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문제의 논점은 50 넘은 사람이 룸살롱을 다 갔냐 안 갔냐가 핵심이 아니고 현직 판사가 룸살롱 가서 접대받은 사진이 나왔는데 그 전에 거짓말했고 가서 접대받은 게 지금 나왔잖아요. 그럼 그 접대받는 게 괜찮냐?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물타기를 합니까?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 싸잡아서라도 좀 비판해도 된다고 보는 게 판사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. 오히려 범죄나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면 오히려 그거 감싸주기 바쁩니다. 저는 저 함익병 선대위원장 저 사퇴 안 하면은 정말 이 당에 저는 심대한 타격이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함익병이 그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독재를 또 미화했다는 논란이 바로 일어가지고 거기서 빠졌었죠. 하루 만인가 그때도 굉장히 바로 심각하게 그랬었는데. 사라졌었죠. 이번에 또 이제 룸살롱 미화해가지고 또 빠질지는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함익병 본부장의 발언을 이준석 후보가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요. 또 뭐 입 놀렸어 또? 지기현 일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그런 취지다. 요렇게 지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. 그게 뭔 소리예요? 아무리 저는 함익병 씨 얘기를 들어봐도 저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면 저렇게 해석이 될까요? 대단하네. 아니, 꿈보다 해몽인데 이건 해몽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를 써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네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갔다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부정한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따져라라고 해석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원의 판사가 자기의 재판장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삼겹살과 소맥물고 먹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시간 만에 4시간도 안 돼서 바로 그냥 덜컥 그 사진이 나왔으면 이미 거기서 신뢰가 다 깨진 거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,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게 나와도 문제 안 삼는 게 정부 철학입니까? 만약에 거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재판과 거예요.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청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이준석은 지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는 또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 골목골목 뉴스. 또 저희가 또 골목골목 또 위원장님 또 저희가 한 명 있거든요. 우리도 있어. 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야. 우리도 골목골목 뉴스 선대위원장님 또 계시니까. 저는 골목은 잘 모르기 때문에. 신인규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
골목골목 뉴스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앉는 동안에 네. 언론 보도에 나온 이야기 잠깐 좀 해보면은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주라고 맞아요. 샤넬백을 건넸다는데 이게 2개래. 2개. 근데 내가 볼 때는 2개 이상인 것 같아. 지금 나온 게 아무튼 2개고. 네네네. 그리고 이거 2개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돈을 더 얹어가지고 또 교환을 했나 봐요. 예. 네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김건희의 명품백 자체를 유경호 그 비서관이 다 관리를 했던 것 아닌가. 왜냐면 디올백도 그 사람한테 줬다고 네. 했거든. 뭔가 이런 이야기를 이분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골목골목 뉴스센터장 신용환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. 골목골목 요새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어. 자, 이거 어떻게 뭐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?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4월 30일 날 다 나오잖아, 바로. 나오잖아. 아니 망설임도 없이 1초 만에 나와. 나오잖아, 그냥. 날짜가 나와. 나오잖아. 4월 30일에.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죠.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조사단 내 이제 가상 자산 범죄합동수사부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해 안 된 건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설명을 드렸고 그때 전부 아크로를 주목할 때 이제 제가 오늘 동시에 서빙고에 있는 D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. 그 서빙고 D 아파트가 유경옥 씨 그 네. 자택입니다. 예. 대한민국에서 매불쇼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. 예. 우리 골목골목 그래서 뉴스센터장 이걸 찾아가지고요.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기자님들이 그 아파트가 어디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와서 아주 곤란했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포인트는 아크로는 별게 없을 거다. 왜냐면 본인 집에 뭘 숨겨놓지 않았을 텐데 네. 비서나 다른 사람들 쪽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아크로에서 의외의 소득이 하나 생긴 겁니다. 네.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한 장을 발견한 거예요. 그 사진에 뭐가 있었느냐? 행거에 보시면 이렇게 뭐 옷가게 같은데 어디 뒤에 이렇게 창고 같은데 열면 행거로 딱 있고 거기에 수많은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제품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잖아요. 아, 진열 때처럼. 그 네. 사진을 하나 이제 발견을 한 거죠. 아. 아크로에서. 그러면 과연 그 사진에는 이제 명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. 아. 그러면 그런 행거 같은 게 있는 곳이 어딜까? 아크로는 아니라는 거고 비서집도 아니겠죠. 상식적으로 보면. 그럼 그게 과연 어딜까? 지금 그 소재를 검찰에서는 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뭔가 이런 명품들만 보관해 놓은 어떤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제가 이건 제 농담으로 추론드리면 굉장한 명품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걸 보관하고 한다 했을 때 남들한테 눈에 쉽게 띄는 데는 잘 안 했을 것 같다. 그럼 약간 기계스럽다는 뭐 사찰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해놨지 않았을까? 이건 왜 농담으로 제가 추론이고요. 예. 하여튼 눈에 안 띄는 데다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다. 근데 유경옥 그 비서는 제가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 그 말씀드렸죠. 그 대통령실 문양이 있는 그 파랑색 백 네네네. 거기에다 서류 뭉치를 해서 아크로로 들고 가는 장면이 포착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사저로 나오고 나서 네. 그때 그 당사자가 이제 유경옥 씨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때 그 대통령실 문양 중에 봉황무늬는 대통령밖에 쓰질 않는데 그 사람이 안고 가던 그게 봉황무늬가 있던 걸로 얼핏 보여져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무슨 서류를 보조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재판 같은데 활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을 가져볼 수 있었죠. 네. 그런데 이제 유경옥 씨가 이번 바꾼 거가 또 중요합니다. 2차례에 걸쳐서 이제 1,000만 원짜리 백 2개를 받은 거예요, 이게. 그거 왜 바꾸는 거예요, 자꾸? 예, 그런데 바꿀 때 1,000만 원, 300만 원을 보탠 거잖아요. 한 번은 100만 원, 한 번은 200만 원 했을 때 좀 더 비싼 백 1개랑 나머지 소품, 액세서리로 바꿨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좀 더 싼 백 여러 개가 아니고 백이 아니고 좀 더 비싼 백 하나 그리고 소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. 샤넬 제품. 네, 작은 다른 거 좀 소품. 작은 걸 여러 개를 바꿨다. 그래서 제가 추론을 왜 그래? 해보면 네. 백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비싼 걸로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아, 취향의 문제. 네, 느낌에 나머지 직원들도 맨날 토요일 오전에도 막 일 시키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서 직원들이 실제 불만을 얘기해서 토요일 오전 행사 이런 걸 잠시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몇 가지 소품 같은 거는 혹시
범죄자들도 범죄를 저지를 때 10 중에서 한 9나 8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같이 떼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선물용으로.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혹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게 또 추정을 하신다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목걸이였잖아요. 훨씬 비싼. 6천만 원짜리. 목걸이. 네. 그 목걸이 행방을 정확히 알고 쫓는 분이 여기 자주 출연하시는 분 중에 있습니다. 목걸이 있습니다. 행방을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이 네네, 있다고요? 있습니다. 여기 봉지욱이네요. 봉지욱이. 목걸이 사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거의 좁혀서 잘 쫓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쫓아? 나 이거 특이합니다. 하여튼 잘 쫓고 아니 있습니다. 근데